예,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기본 문제풀이 1차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본 교재 가지고서 기본 강의를 이제 행정법하고 개별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 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초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보상법규 감정평가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은 그 기본서 위주로 해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 설명드린 것이고, 이제 그 기본 문제풀이는 그 행정법하고 이제 행정법 기본 문제풀이 1번에서는 오늘 이제 과정에 나오는 것처럼 행정법 중에 그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부분, 그러니까 행정쟁송법 앞부분까지가 이제 5번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에 관한 법 6번 하고 개별법 7회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풀이를 3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법규 강의 중에서 우리 학원에서 하는 그 진도 중에서는 이 기본 문제 풀이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첫 시간이니까 이제 그 기본 문제 풀이라는 거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이제 행정법 실체법, 행정구제법, 그 다음에 개별법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는 이게 기본 문제풀이니까 기본 이론에다가 그런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문제 출제됐을 때 어떻게 이론을 적을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출 거예요. 우리 보상법규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30몇 회 동안 한동안 기출문제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관련된 그 쟁점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일단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해당 쟁점이 문제됐던 사안들인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 쟁점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 드린 것처럼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참조해서 보시라 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훈련하는 용도예요. 이걸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계속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주 중요 쟁점이 아닌 것도 그 문제에서 그 쟁점과 관련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은 다 뽑아가지고 최대한 찾아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좀 분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자료를 드렸고, 그 자료에서 기본 문제 풀이라고 해서 드리는 문제는 오늘 이제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매 회차마다 한 3문제 정도 쟁점에 따라 가지고 3문제 정도를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쟁점 가지고서 그 문제는 주로 이제 그 쟁점이 문제됐던 다른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법이 문제되고 있는 시험이 여러 가지 한 7, 8가지 있으니까 그 시험에서 관련 쟁점에 출제됐던 문제, 사례 문제 위주로 해서 출제하고 그에 대해서 예시 답안을 제공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본 강의했던 기본서에 있던 내용과 그 쟁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 올해 교재는 쟁점 001서부터 102번인가 103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쟁점에서 시험 문제 뭐 대부분 다 거기서 출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변함없고, 그 번호에 맞춰가지고 001번서부터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이제 보충하는 자료 내지는 어떻게 보면 더 망라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기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답안지도 뭐 그 정도 분량 안에서 쓸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조감할 수 있게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라고 하면은 이 기본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나눠드리는 자료에서 이 보충 자료 통해 가지고 기본 내용을 아주 충실화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이 아마도 그 관련 쟁점에 관한 거는 시험에 쓸 수 있는 내용에 뭐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뭐 문장은 장황하지 않게, 하지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나 이제 공부할 때는 판례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짤막하게 쓸 수 있는 분량만 외우잖아요.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앞뒤 문맥을 좀 읽고 내용을 알아야 이게 어떤 판례인지 그 응용력이 좀 생기니까, 그럼 판례 같은 거는 조금 그 문맥을 살려가지고 원문을 그대로 좀 싣는 방향으로 해서 분량은 조금 더 기본 교재보다 많아질 겁니다. 자료가. 그 판례 번호도 이제 수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 보충 자료를 가지고서 기본 강의를 하고 시간마다 그 쟁점에 따른 문제 풀이를 각 시간에 한 시간에 한 문제 정도
푸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시면은 요 나눠드려 있는 공개되어 있는 강의 계획표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6월 5일 첫 강의 시작해서 5회 동안 다음 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번호는 뭐 기본 교과서에 있는 그 쟁점 번호예요. 그러니까는 기본 교과서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미리 공부하시고서 들으셔도 되죠. 그래야 이제 보충 자료에 뭐가 더 보충이 됐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 학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음 회차에 기본 문제는 미리 공개를 하든지 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들도 쟁점이 나눠드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한 5회차라고 돼 있지만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 차례 보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진도에 따라서 나눠드린 자료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보상법규 시험의 쟁점은 뭐 굉장히 많거나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교과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분량이에요. 충분하죠. 그 정도 쓰면 돼요. 오늘 우리가 보충 자료 드리는 거는 이걸 다 이제 답안지에 쓸 수도 없고 다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된 거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좀 더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돕고 자료를 좀 더 체계화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걸 할 테니까 이걸 잘 모아두시면은 이게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00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이 보충 자료로 제공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보시죠. 이게 이제 기본 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첫 번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법치 행정의 원칙 있고, 그 다음에 비례 원칙 있죠.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따 기본 문제 첫 번째 회차로 문제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나오는 이 법치 행정의 원칙은 우리 행정법 처음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자체가 뭐 바로 문제화되느냐 하기보다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 이 행정법 각 분야에 다 녹아 있는 거죠. 법치 행정의 원칙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에 법치 행정의 원칙을 쟁점으로 넣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위법성 판단한다는 게 결국에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뜻이니까 법치 행정의 원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체계를 보는 거예요. 법치 행정, 그 행정법 법률 관계의 그 체계를 보자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법치 행정의 원칙이란 무엇이냐 하면 행정권은 법에 따라서 행사돼야 되고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그 다음에 행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돼야 된다. 이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 기본 그 교과서에도 그 도표 같은 게 하나 있었죠.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하고 그다음에 행정 구제제도 확립, 두 가지가 큰 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 권력의 자유적 행사를 막아서 자유 권리를 보호한다 하는 것이고, 법적 근거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 40조 국회 기속이라든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발령 근거 등이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도 8조에 규정되어 있죠. 행정기본법 8조에 보면은 이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유보, 법률 우위의 원칙을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 8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법의 지배, 요 크게 보시면 이 목차를 보시면 2번이 법의 지배, 그 다음에 3번이 구제제도잖아요. 큰 이 법치행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지배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 우위의 원칙, 그 다음에 아래로는 법률 유보의 원칙, 세 가지라고 보는 거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가 작용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인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은 그 원칙적으로 의회가 행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게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법에서도 의미가 있느냐,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의 내용이냐, 전통적으로는 내용인데 지금도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죠. 헌법 규정 40조, 30조 2항, 75조 아까 위에 본 것, 그런 그 법치 행정의 원칙의 근거라고 드는 헌법 규정 상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관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긍정설이고요.
부정설은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법률 적합성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 등에 있어서 이제 별도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법의의 원칙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많이 축소됐다는 거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입법. 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만 법규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법규성,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법률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이게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위임입법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기서 보시면 위임입법이 활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원칙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단 말이죠. 위임입법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면 꼭 법률의 형식 아니더라도 법규명령,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잖아요. 법규성 있는 행정입법이 이렇게 널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이다, 법률만 법규를 창조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가 있지만 뭐 실익이 크지는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법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법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했죠.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마찬가지로 그 법률이라고 하는 거에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연상하기 때문에 법의의 원칙이라고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규성을 가지는 제반 규범이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으로 행정적인 기준이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거를 행정기본법 8조 전단에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법의의 원칙 적용되고 있고요. 내용은 법의 행정에 대한 우위와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를 내용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행정작용의 범위, 행정작용의 유형은 행정행위, 행정입법 등 모든 작용, 행정작용 요소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모든 것. 그다음에 범위, 법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법우위라고 할 때 우위에 서게 되는 법이란 뭐냐? 판례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이나 항공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 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이다. 이거는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 성문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 평등원칙이라든가 비례원칙, 성실의무, 무슨 신뢰부원칙, 부당결부금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모든 그런 원칙들이 다 이 법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행정법 문제 풀어보시면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그게 쟁점이잖아요. 위법하다는 거 법 위반, 법 위반이라고 할 때 그 법, 그게 법 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처분이나 어떤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법, 기준이 되는 법이란 건 뭐냐? 그때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가 행정법, 법규성이 있는 것 모두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해야 된다. 행정유보 8조 후단.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다. 법률에 의한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부터 계속 일관한 얘기는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렇죠. 여기서도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도 법률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희미해졌다는 게 경계가. 그 법의의 원칙에서도 법률의라고 하지 않고 법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뿐 아니라 법규성 가지는 게 성문법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반 원칙이라든가 불문법의 원칙도 이제 그 법이라고 해서 그걸 위반하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법률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 유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례가 법률에 의한 것, 법률에 무슨 규율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 이게 어떤 거죠? 위임입법 같은 거를 상정한 거죠. 위임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명령 같은 걸 한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것도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것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장의 법률에 의한 규율과 행정장의 법률에 근거한 규율 두 가지를 내용한다. 의한 것과 근거한 것 두 가지가 내용이라고 본다. 이제 행정작용의 범위에 관해서 이제 여기 이제 논의가 있는 거죠. 이 8조
8조 후단에서 이제 성문화된 게 본질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중요사항 유보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그거는 어떤 것을 법률에 의할 것이고 어떤 것 근거만 있으면 되냐 느슨하고 이제 강력하다.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되느냐 아니면 좀 느슨하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는 그 관련되는 권익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원칙적으로 알면 되죠. 우리가 이걸 판단할 일은 없으니까. 판례는 국민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말한 것처럼 법률 유보의 그 법률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 좀 넓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직접 의회에서 만든 법률로서만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의회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위임입법 말고 직접 법률로 규율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기본권 관련 중요성이나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법률의 의미, 형식의미의 법률하고 작용법정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된다는 거죠. 법규성 인정되는 명령도 포함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 판례죠. 법률에 의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일 필요 없다. 이거 이제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적법한 위임이 있으면 위임 명령에 의하더라도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작용법적 근거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판례에서. 조직법적 근거는 부족하고 작용법적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있어서 판례에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각 규정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서 이게 법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조직규범에 불과해서 그 구성원에 대한 어떤 처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법률 유보가 쟁점이 돼서 위법하다고 판단받는 그런 사안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보면 법규 창조력은 조금 빼놓다 하더라도 그건 뭐 이제 좀 느슨해졌다고 하니까 법우위의 원칙, 환경기본법 8조 전단에 말하는 법우위의 원칙, 후단에서 말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 그걸 위반하면 그게 위법한 처분인 거예요. 그게 위법한 처분이야. 법우위의 원칙은 법의 내용, 법우위의 원칙, 우위에 있는 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 위법하다.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거 적용되는 거는 그렇죠. 본질성성, 중요성설, 중요한 내용,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때. 지금까지가 본 게 법의 행정에 대한 지배, 법의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내용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법치 행정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하고 구제제도의 행정구제제도 확립 두 가지죠. 이 두 번째 게 여기 행정구제제도 확립으로 행정권 행사로 국민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구제할 수단이 보장돼야 된다. 이게 크게 법치 행정의 원칙의 두 번째 내용인 거죠. 사전구제제도로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 절차라든가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사후구제로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정보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 구제에서 풀어볼 문제예요. 문제 풀 때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행정상 손해정보,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이건 그냥 기본 틀이에요. 행정법의 기본 틀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이 이 틀 안에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큰 지도 같은 거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줄여 쓸 수는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전체 내용을 다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다 써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하고 행정구제제도 확립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큰 틀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구제제도라고 하는 거는 행정쟁송하고 손해전보제도가 있다 하는 걸로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비례원칙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행정법의 큰 틀, 뭐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봤고 거기서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오늘 배워야 되는 그 원칙들은 다 아까 봤던 것 중에 법의의 원칙 거기에 나온 법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 법의 범위 있었잖아요. 의의가 되는 법의 범위에서 성문법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행정, 뭐 위임명령 같은 법규명령 그런 법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행정법에서는 대부분 다 비례 원칙이 문제된다. 다 비례 원칙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비례 원칙 보고 나서 기본 문제로 제공된 거 하나 볼 건데요. 비례 원칙이란 건 모든 재량행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 재량행위 다 이미 기본 강의 들은 전제에서 보면은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잖아요. 그 기준이 뭐야?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거잖아요. 그래서 비례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비례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서 이익형량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게 다 비례원칙이라는 거죠. 비례원칙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는 이제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간단하고 오히려 법조문에 몇 조에 있는지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례원칙 행정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우리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핵심 단어는 요거죠.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 비례원칙이니까 비례원칙의 정의를 써놓은 비례원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 과잉조치 금지,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소송에서 비례원칙이 문제가 돼요. 모든 행정소송에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근거는 이론적으로는 성문법원이냐 불문법원이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뭐 큰 의미 없죠. 성문법원은 헌법 30조 2항에 근거한다. 30조 2항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거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소화돼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과잉금지잖아. 그죠? 필요한 경우라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최소한도 과잉금지. 그게 비례원칙을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불문법원설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근거한다는 견해 있고 30조 2항이나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뭐 그렇죠. 또 헌법을 공부해 보시면 헌법에서도 헌법에 있는 규정들은 또 규정됐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그냥 선언적 의미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30조 2항에 예를 들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법에 규정돼 헌법에 없으면 없는 거야 자유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한 거지 자유라는 건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천부인권설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게 반드시 이게 성문법이냐 불문 원리를 헌법에 표현한 것뿐이냐 라는 차이도 있어요. 이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뭐 성문법원이냐 불문법원이냐 뭐 큰 의미 없다. 결론적으로 다 보면 되겠죠. 30조 2항이라고 하는데 표현되어 있는 원리이고 법치국가의 원리이고 그게 기본권 보장이라는 다양한 규정 종합적으로 보면 되겠죠. 판례는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 30조 2항이 있고 행정기본법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조에서 아예 그동안에 이제 통설로서 인정되고 있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그 단계별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판례 원칙을 명문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명문한 게 많죠. 행정기본법에서. 그런 비례원칙 내용 뭐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 문제 푸실 때는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비례원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뭐 그게 전면에 나올 문제는 잘 없죠. 근데 행정법이 시험 과목인 시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법 시험은 언제나 비례원칙 쓰는 거예요. 언제나 비례원칙. 왜냐면 모든 행정법의 분쟁 사안은 다 비례원칙이 문제가 되니까 언제나 뭐 90% 이상 재량권 행사에 관한 문제이고 기속행위가 위법한 경우 잘 없다 그랬잖아요. 기속행위인 경우 잘 없다. 대개는 다 재량권 행사, 일탈 남용인데 재량권 일탈 남용은 당연히 비례원칙, 평등원칙 반한다. 그 주장하니까 비례원칙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반드시 들어가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걸 하나하나 항목으로 나눠서 다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 검토다. 그 말은 뭐냐? 적합성이 통과되지 않으면 필요성 검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합성 통과하고 필요성 통과하고 상당성 통과해야 비례원칙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하나라도 전에 게 안 되면 뒤에 건 할 필요 없다. 적합성.
목적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뭐 말 그대로죠. 아까 우리 목적과 수단이잖아요.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비례관계.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 뜻이에요. 적합성 원칙.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필요성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침해가 그쳐야 된다. 국민의 이익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택하라 이런 거고, 상당성은 행정작용을 위한 국민의 권익 침해가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장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3호 행정수단 달성은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 법을 인용한 부분. 이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을 법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에 있는 걸 그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있거나 판례 이론으로 있을 때는 뭐 그걸 축약해서 공부해도 좋고, 하지만 법에 들어갔으면 법에 있는 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코멘트를 달면 되지. 여기서도 보면 적합성 같으면 유효적절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죠. 유효적절하다는 건 객관적 관련성이다. 이제 학설이나 판례에서 예전에 이렇게 말해왔다는 거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이건 다시 설명하면 이런 뜻이다. 이거죠. 행정작용은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에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법에 이게 예전에 이제 학설에서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입법화하면서 저런 문구로 표현했으니까 법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상 법규잖아요. 법규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법규에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그 문구를 그대로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적용 범위, 적용범위 첫 번째, 재량권 행사의 한계죠. 재량권 위법 여부는 일탈 남용 여부 판단하는 게 주된 법원칙이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의 취소,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리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할 때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는 게 항상 비례원칙이에요. 비례원칙이라는 거는 목적과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쓰는 거에 불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그로 인한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18조 2항 본문. 철회의 경우에도 철회에 의해 당사자의 불이익을 있는 불이익과 그다음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된다. 19조 2항. 이 조문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행정기본법 조문들. 취소하는 경우, 철회하는 경우에 다 이제 규정이 돼 있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 계획을 바로 묻는 경우는 잘 없지만 계획과 관련된 사례 많이 나오죠. 어떤 계획에 저촉된다 하면은 뭐 우리 저 뒤에 나오는 토지보상법에서도 계획에 대상되고 있는 토지는 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같은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에 승인 같은 게 있으면 사업인정 의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계획을 계속 문제에는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례 문제를 얼마든지 계획과 관련된 쟁점 우리 이제 뭐 다 공부할 거지만 행정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에 관한 이제 불복 방법이라든가 권리구제 같은 게 권리 같은 게 나오니까 볼 거라서 보면 행정계획에서 형량명령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행정법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행정작용 중에서도 행정행위 중에서도 좀 특수한 행정행위로 행정작용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행정계획이라는 건 그야말로 계획이잖아. 미래에 할 것들을 어떤 일정 시점에 일정한 이제 상태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을 이게 조합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거지. 직접 와닿는 거는 어떤 지역 일대 지역에다가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어떤 지구로 쓰고 어떤 지역으로 쓰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쓰는 거. 그럼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그런 표현합니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량에 관한 그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행정계획, 형량명령 이런 얘기죠. 물론 이걸 이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행정청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할 때는 이익 형량해야 된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제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 여기 이제 비례원칙과 관련해 가지고는 형량명령은 이제 비례원칙의 계획법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할사를 누락하거나 형량 결과 비례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위법하게 된다. 행정상 강제, 즉시강제 이런 경우에도 대집행이나 즉시강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강제수사는 장이 급박하고 다른 목적
목적으로는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이런 게 다 비례 원칙이 깔려 있다는 거죠. 비례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뭐 대부분 충족하죠. 어떤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전혀 엉뚱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다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필요한 수단이어야 되고 최소 침해에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급부행정 공법상 계약도 이제 비례 원칙이 침익적 침해 영역에서 강조됐지만 현대행정법에서는 이제 수익적 행정이 급부행정에서 공법상 계약 체결에서도 비례 원칙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공법상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27조 2항 잘 보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비례 원칙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위반의 효과는 볼 것도 없죠. 아까 법 위의 원칙의 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 위반이면 당연히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례 원칙을 받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기본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가 그거죠.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감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이 기출 문제의 쟁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보시는 거는 지금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어떤 문제에 묻어 있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안 보지만 신문 보듯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쟁점이라고 드러나고 여기 판례를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에서 어떤 판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쟁점이 됐었다는 거를 한번 보시면 계속 이 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쟁점이겠구나 하는 거를 알아보시라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보시고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이로 1번 문제로 비례 원칙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보는 걸 하겠습니다. 방금 비례 원칙 보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행정고등고시 행시의 문제 예전 문제인데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 형식도 이렇게 좀 우리 시험도 그렇고 시험 문제는 이제 형식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른 시험에 영향도 주니까 이런 형식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는 거예요. 판결이 있다. 판결이 있는 이게 판결 내용이라는 거예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이런 거죠.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이렇게 양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갑회사가 의료회사 및 병회사의 전체 주식을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주식 전부 매각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주식 전부를 처분할 것을 명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뭐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아래 제가 이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주식 매각 처분이라고 하는 것만 바꾸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안에서 무슨 쟁점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시죠? 문제 보시면 아는 것처럼 그냥 준약술 문제예요. 대개는 뭐 쟁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배경으로서의 사례 문제지 사례 문제에서 어려운 쟁점이 숨어 있다든가 그런 문제 나오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제 법을 바꾸면 돼요. 우리 감정평가법에 나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바꿔가지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재량권 행사로서 어떤 제재 처분을 했다. 재량권 행사, 제재적 처분 대개 재량권이니까. 근데 이제 갑회사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주식 전부 매각 취소, 매각 처분. 근데 전부 매각 처분이라는 게 다른 거죠.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나오지만 전부 매각하지 않고 일부 매각으로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데 전부 매각이 필요했느냐라는 게 쟁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런 게 약간 숨어있는 쟁점이 되는 거지. 사례에서. 주식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식을 취득한 기업결합에 해당하긴 하지만 예컨대 경쟁 제한을 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취득 주식 전부를 처분을 명한 것은 과다한 조치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입장에서 논평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장에서 논평하라. 그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피고로서 자기가 한 처분이 취소됐어. 법원에서 취소됐으면 그 판결문을 한번 논해봐라. 법원의 입장을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봐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예를 들면 뭐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해서 징계처분이라든가 제재처분을 했을 때
감정평가법인 등이 원고가 돼가지고 처분을 취소한 소송을 냈는데 그건 과도하다고 그래가지고 취소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서 취소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논평해봐라. 이런 문제를 한 거죠. 그 앞뒤 뭐 그 안에 내용이 여기서는 뭐 독점거래법이 뭐 기업결합이니 어떤 게 나오지만 그 처분도 다르지만 그것만 바꾸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쟁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거.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쟁점을 보시면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하는 주식전부 처분을 명함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비례원칙 중 최소 침해성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법정 논평하라는 것이다. 이거죠. 재량행위지, 그렇죠? 재량행위지,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한계. 그다음에 전문적 판단과 비례원칙 간의 조화 문제 이렇게. 우리 이제 재량행위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재량행위가 그 판단 여지라는 거 있잖아요. 전문적인 판단에서는 재량을 좀 재량 판단 심사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논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재량행위 사법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재량행위의 비례원칙 위반. 그래서 비례원칙.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나오면 언제나 비례원칙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재량행위 위법 여부 판단하는 건 일탈남용 판단이니까. 관련법이 이런 것들이 있고 사법심사 비례원칙. 처분의 재량행위성. 근데 재량행위 기소행위 구분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법률 문헌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선택을 두고 있죠.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문헌. 기초로 볼 때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도 뭐 이런 어떤 행위가 재량행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법 규정이 주어질 거예요. 그 올바른 판단. 그래서 법 조문을 보고 조문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량행위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사법심사 범위 한계는 원칙의 독자의 판단 존중해서 일탈남용 여부만을 판단한다 하면서 행정소송법 27조. 그리고 판례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행정법 위반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례원칙으로 들어가는 거지. 비례원칙이 위반했느냐. 적합성, 필요, 상다성을 단계적 검토한다. 아까 본 내용 그대로죠. 적합성, 필요성, 상다성. 필요성의 원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중 국민에게 가장 수단 선택해야 되는데 기업결합 경쟁자산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처분만으로 충분한데 전부 처분했다. 이게 과잉이다. 그래서 이제 그 비례원칙, 과잉금리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문제 물음에 집중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게 판결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저 사안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피고잖아요. 행정청이죠. 행정청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판례를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해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답을 적어야지. 적어도 한 항목 이상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만한 항목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거잖아요. 비판적으로 논평하라 했으니까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정책적 판단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재량행위하고 판단 여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 판단 여지라는 게 전문적이고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재량권에 대한 심사를 자제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여지는. 그다음에 시정조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경쟁제한성 완전히 제거하고 시장질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필요성에서 과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실효성 확보. 그다음에 법원의 대안적 판단은 한계가 있다.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처분이 적정한지에서는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 세 번째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량권 심사에서 이제 결론이 났을 때 그건 있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고 적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답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따지면서 그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좋지만 전부 매각이 아니라 일부 매각만 하는 걸로 해서 어떤 매각이 그냥 뭐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100주라고 할까요? 전부가 100주라고 하면 이 사안에서 100주인데 전부 100주를 매각한 걸 취소한다.
이렇게 재판할 수는 있지만 취소. 매각 이 사건 처분, 주식 전부 매각 처분, 주신 100주에 대한 매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 중에 뭐 50주 이게 단순히 50주만 위법해서가 아니라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다고 하는 건 50주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50주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법원에서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관련해가지고 판결을 할 때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을 판단해서 그 처분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만 판단하는 거지 최적의 재량권 행사의 답을 제시해서 그걸 넘는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 거지. 과도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처분이 적정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돼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재량권 행사를 법원이 대신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독점규제 같은 전문 영역에서 공정거래 정책 선택권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재량 존중해서 기각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적인 입장인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비판적인 입장의 종합 이 결론을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기본 문제 첫 번째는 비례 원칙인데요. 비례 원칙이라는 건 사실 뭐 모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에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비례 원칙,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논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비례 원칙 관련해서 보면 이 단순히 이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걸 적는 거 10조에 있는 그 10조죠. 행정기본 10조에 있는 내용을 적는 거는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그걸 뭐 못 적으면 점수 안 나가는 거고 그거에 더해서 그걸 내가 이해하고 적용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게 답안에서는. 여기서도 약간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독점규제 여기서 이제 말하면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자잖아요. 제재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냐, 목적과 수단 사이에 수단이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지가 적합성의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하게 하는 처분, 강제 매각하게 하는 처분이 공정거래법상 목적에 적합한 처분이냐, 적합하다. 그걸 적어주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적용했다는 걸 적어주기 위해서 이 수단은 적합하다. 이렇게 한번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답안에. 필요성은 적합한 수단 중 국민이익과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일부 매각 처분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전부 매각은 과잉금리에 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당성은 만약에 이게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당성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의 원칙에서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성의 원칙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밝혀주면 좋은 거죠. 일반론을 적고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요 필요성이거든요. 과잉금지 필요성이니까 최소한의 침해,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걸로 위법하다고 하니까 그럼 상당성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할 거냐? 그걸 적어주라는 거지. 필요성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성까지는 가지도 않는다.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가정적인 판단하는 거지. 필요성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있는지 보는데 상당성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판단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 판단을 묻는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명백하게 이제 필요성에서 걸리도록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답안 쓰려면 필요성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성을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있는지 보면은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 되죠.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판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필라의 답과 일치시키기 위한 거죠. 비례 원칙이 필요성에서 걸려서 위법하게 되든가 아니면 상당성에 걸려서 위법하게 되든가 하는 결론이니까 상당성에서 그렇게 잘라내도 되겠다 하는 거죠. 비례 원칙은 그렇게 해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것, 그게 이제 비례 원칙이
비례 원칙에 대한 판단이죠. 우리가 이제 비례 원칙을 바로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뭐 나올 만하게 마땅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원초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실은 그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 게 있다 하면은 우리 보상법규에 나오는 여러 행정 처분들은 그 문제가 될 만한 처분들은 다 그거에 고유한 위법 사유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쟁점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사업 인정이 됐든 수용적이 됐든 이런 게 아니면은 아니면은 무슨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 처분이 됐든 위법 사유가 딴 데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되는 문제는 잘 그렇게 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바닥에 항상 깔려 있지만 그냥 그것도 언급을 해줄 필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딱 이걸 풀어라 하고 보여주는 쟁점들이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안 가서 그렇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문제 삼아야 되면 아까 판례가 본 것처럼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이 문제되고 행정소송 27조에서 되고, 그거는 뭐예요?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심사한다. 그죠? 뭐 재량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잖아요. 뭐 목적, 취지라든가 내용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항상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란 말이죠.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그리고 실제 심리를 그렇게 해요. 비례 원칙에 위반됐는지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심리의 핵심 부분이야.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례 원칙이 매우 중요하지만 뭐 시험 출제가 이거 아주 정면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쓸 수 있고 10조에 있는 그 1, 2, 3, 5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거를 주어진 사례 문제에 있는 문구를 여기다 어떻게 녹여서 검토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인지, 그걸 적는 게 이제 비례 원칙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쟁점 3번 신뢰부 원칙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